60세 이후에도 사과를 예전처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는 순간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30년간 신장 기능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사과를 챙겨 드셨는데 2달도 안 돼서 붓기가 심해지고 수치가 급격히 흔들린 분들 말이죠. 대부분 사과가 문제라고는 생각도 못 하세요. 오히려 더 열심히 드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드시던 바로 그것 말이에요.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사과 최악의 조합 3가지와 이미 지친 신장을 다시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실뿐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합들만 피해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사과를 드시면서 몸이 더 피곤해진 느낌 있으신가요? 다리가 자꾸 붓거나 입이 바짝 마르는 증상 있으시다면 댓글로 1번 눌러주세요. 며칠 전 상담실에서 만난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 박경숙님은 아침마다 사과 반 개를 꼭 챙겨 드셨고 건강을 위해 정말 좋은 습관이라 믿고 계셨어요. 과일도 챙기고 물도 충분히 마시려 노력하시는 분이셨죠. 주변에서도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후만 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다리는 점점 더 붓고 별다른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꼭 이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넘기셨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들 비슷하게 느끼신다고 하니까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시고 바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우유 한 잔을 쭉 마시는 게 20년 넘은 습관이셨거든요. 아침 식사는 따뜻하게 드시는데 사과와 우유만큼은 꼭 차갑게 드셔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조합 하나가 매일 아침 신장을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제 권유로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과와 시간차를 두고 드시기 시작했어요. 딱 열흘 만에 오후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2주 뒤부터는 입마름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기운이 돌아온 거예요.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저는 30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노화로 치부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리 붓기, 입마름, 오후 피로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이 지쳐서 보내는 SOS 신호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 겪으시면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일상 속 조합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차가운 우유입니다. 사과와 차가운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와 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설사와 탈수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과 먹고 우유 한 잔 마시는 걸 건강한 아침 습관으로 생각하세요. 칼슘도 챙기고 과일도 먹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찬 음식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게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사과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찬 우유까지 더해지면 장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국내 노년 소화기 기능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찬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수분 손실 위험이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명확하게 보고됐어요. 제가 직접 만난 63세 박종훈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사과 1개와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 1잔을 함께 드셨는데 한 달 넘게 배가 자주 불편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생각하셨죠. 약국에서 소화제도 사 드시고 유산균도 챙겨 드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 상담을 받으시면서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과와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배 불편함이 줄었고 2주 뒤부터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우유는 반드시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과와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아침에 사과 드시고 30분 뒤에 우유 드시거나 반대로 우유 먼저 드시고 한참 뒤에 사과 드시는 식으로 순서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은 잦은 설사가 단순한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되면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신장에 큰 부담이 가거든요. 신장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이게 계속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사과 먹고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커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과 커피 속 카페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수분 배출이 엄청나게 가속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칼륨은 원래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수분도 함께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커피의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이뇨작용이 이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칼륨이 수분을 빼고 다른 한쪽에서는 카페인이 수분을 빼는 식으로 신장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겁니다. 해외 신장기능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런 이중 이뇨작용은 특히 노년층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누적 피로가 쌓이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0세 최미자님은 아침에 사과 1개 드시고 바로 커피 1잔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고 탈진한 것처럼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아침에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생긴 탈수 증상이었어요. 아침 습관을 바꾸고 사과와 커피 사이에 2시간 간격을 두니까 오후 피로가 확 줄었습니다. 사과와 커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사과 먹기 최소 2시간 전이나 후로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침 7시에 사과 드셨으면 커피는 9시 이후에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커피는 절대 물 대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커피 1잔 드셨으면 물은 따로 2잔 이상 보충하셔야 해요. 그래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 커피를 물처럼 수시로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정말 위험한 조합이 바로 젓갈입니다. 짠 반찬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사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예요. 고염 음식을 먹으면 혈관 안에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사과를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신장 혈관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온 나트륨도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칼륨까지 처리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한국식생활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고염식품과 칼륨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신장 부담이 평소보다 훨씬 증가한다는 관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정석화님은 짠 반찬 드신 뒤에 사과를 습관처럼 드셨는데 몇 개월 뒤 검사에서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짜게 드신 날은 꼭 사과로 입을 헹군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건강한 습관인 줄 알았대요. 짠 음식 줄이고 사과 먹는 타이밍만 바꿨는데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사과 드시는 날은 가능하면 짠 반찬을 피하시고 만약 짜게 드셨다면 사과는 최소 서너 시간 뒤에 드세요. 점심에 젓갈 드셨으면 사과는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단짠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 단맛과 짠맛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체는 균형을 맞추려고 신장을 무리하게 돌리거든요.
혹시 식후 입가심으로 사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나쁜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지쳐있는 신장을 다시 살리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아침 첫 소변 색깔을 꼭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신장 상태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침에 화장실 가시면 소변 색깔을 딱 10초만 보세요. 맑은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이고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수분 부족 신호입니다. 신장이 밤새 수분 부족으로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소변색이 진하다는 건 신장이 수분을 최대한 아끼려고 농축시켰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진한 노란색이 나왔다면 바로 물 2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10분에 걸쳐서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면 신장 회복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67세 이정희님은 이 방법만 3주 실천했는데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소변 색깔 기억나시나요? 내일 아침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사과 껍질을 제대로 씻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해서 껍질째 드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껍질에 남아있는 잔류 물질이에요.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대충 물에 헹구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수돗물로 10초 정도 헹구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표면 먼지만 제거하는 수준이에요. 제대로 씻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문질러 씻고요. 그 다음 큰 볼에 물을 받아서 식초를 1스푼 정도 넣으세요. 거기에 사과를 담가서 5분 정도 두는 겁니다. 식초가 잔류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씻으면 잔류 물질이 거의 다 제거돼요. 귀찮으시더라도 이 3단계는 꼭 지키세요. 한 번 씻을 때 2분 정도 걸리지만 이게 쌓이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 씻는데 몇 초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사과 먹는 시간대를 조절하는 겁니다. 사과는 언제 먹어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오전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전에는 신체 대사가 활발해서 사과 속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든요. 신장도 오전에는 기능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반대로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해서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재생되고 회복되는데 신장까지 밤새 일하면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공복에 사과를 과하게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공복에 칼륨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놀라거든요. 사과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 식사 1시간 뒤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분은 사과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네 번째는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과 드시기 30분 전에 물 1컵을 먼저 마시세요. 그러면 신장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이 훨씬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 드신 후 1시간 뒤에 다시 물 1컵을 보충하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 배출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면서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먹으면서 물을 안 드시는데 그러면 농축된 상태로 신장을 통과하면서 부담을 주게 돼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물 8컵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번에 4컵씩 2번 마시는 것보다 1컵씩 8번 나눠 마시는 게 신장에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는 사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2개, 3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역효과예요. 칼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신장이 처리하느라 지치거든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적게 먹더라도 제대로 씻어서 좋은 시간대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양보다는 질과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사과 품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사과보다는 단 사과가 신장에 부담이 덜 가요.
신맛이 강한 사과는 유기산이 많아서 신장이 중화시키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부사나 홍옥 같은 단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상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사과보다는 실온 사과가 소화도 잘 되고 신장 부담도 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정말 생명을 가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을 기억하세요. 차가운 우유, 커피, 젓갈. 이것들과 사과를 함께 먹는 습관은 조용히 신장을 말리고 압박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사과를 챙기시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음식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가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설사와 탈수가 반복되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이중이뇨 작용으로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젓갈과 함께 먹으면 고염과 칼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신장 혈관의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본인은 건강관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일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울 만큼 빠른 회복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 첫 소변색을 확인하는 딱 10초의 습관, 사과를 제대로 씻는 3단계, 오전 중에 물과 함께 적당량만 먹는 타이밍 조절.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오후 피로가 줄어들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몇 주 안에 확연한 차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사과를 드시기 전에 무엇과 함께 먹는지부터 점검하세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우유 있나요? 커피 한 잔 준비되어 있나요? 짠 반찬이 식탁에 있나요? 이것들만 치워도 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사과 먹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먼저 마시세요. 사과는 껍질을 3단계로 제대로 씻어서 오전 중에 드시고 1시간 뒤에 다시 물 한 컵 보충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신장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에 정말 좋은 과일과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말고도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편안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바꾸실 건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 중에 지금도 하고 계신 습관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신장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